22장 7절 이변수 위상도를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절에서 연립 선형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 즉 대수적 연산을 통해서 주어진 계수 행렬의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이용해서 해를 구할 수 있었는데요. 앞절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연립 미분방정식이 대수적 연산을 통해서 해를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다면 그렇게 구해서 계산하면 되는데요. 그러나 때에 따라서 어떤 연립 미분방정식은 대수적 연산을 통해서 해가 직접적으로 구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절에서 배웠던 것은 예문들을 쭉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바로 선형 형태를 주로 다뤘었는데요. 만약에 비선형이라면 그것은 결코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리 간단하게 풀리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선형보다는 비선형이 구조가 더 복잡하고 풀이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와 같이 어떤 연립 미분방정식이 비선형 형태로 되어 있어서 앞절에서 배웠던 것처럼 대수적 연산으로 기술적으로 해를 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해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특성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해를 직접적으로 구하지 않고 우리는 어떤 초이값 조건을 만족하는 연립 미분방정식의 해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정성적 분석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정성적 분석 방법, 이 분석 방법에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 절에서 공부하려고 하는 위상도라는 개념, 위상곡선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해를 해보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 다음 절에서 배우는 바로 선형 근사식을 이용해서 계산한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이용해서 정성적 분석 방법을 학습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만일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해가 구해지면 직접 해를 구해서 판단하면 되는데요. 해가 구해지지 않는 경우 중에서 예를 들어서 비선형이면서 자유형 미분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X'T는 이퀄 fxy, y'T는 이퀄 gxy. 자, 이와 같이 x' 이퀄 f, y' 이퀄 g로 주어지는 이와 같은 연립 미분방정식이 주어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은 겉보기에 독립변수 t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앞에서도 배웠던 것처럼 dy dt 이퀄 fi 이런 꼴을 우변에 겉보기에 독립변수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이런 형태의 미분방정식을 자율 미분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바로 이 경우도 얘는 변수가 하나인 1변수 자율 미분방정식이었다면 여기는 2변수 자율 미분방정식들입니다. 이와 같은 자율 미분방정식들이 연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연립 자율 미분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와 같은 자율형 연립 미분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의 관심은 이 미분방정식의 해를 직접적으로 대수적 연산을 통해서 구할 수 없을 때 해를 어떻게 우리가 특성화시키고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X'과 Y'이 0이 아니었다라고 가정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X'도 0이 아니고 Y'도 0이 아니다라고 가정해 보면은 X', Y'은 변화율을 나타내잖아요. 여기서 T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 0이 아니라는 얘기니까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X'과 Y'이 0이 아니라면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고요. 그러나 만약에 X'도 0이고 Y'도 0이라면 전혀 변동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시간 T에 따른 변동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X'이 0이고 Y'이 0이 되는 그 곡선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X'T가 0이고 또한 Y'T가 0이 되는 곡선을 좌표 평면에다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곡선, 자, 이제 이런 곡선을 분계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등호를 만족하는 XY 평면상에 있는 점들은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라 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곡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더라 볼게요. 자, 이렇게 F, X, Y 이퀄 제로꼴이라면 이 곡선이 있는 모든 점들은 이 방정식을 만족하게 되는데요. 이 곡선이 있는 점들은 바로
x 프라임이 항상 0이 되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가 x, 여기가 y였을 때 자, 이렇게 y 프라임, 즉 g, x, y = 제로가 되는 자, 이 곡선 위에 있는 점들도 마찬가지로 y 프라임이 항상 0이 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은 각각 x 프라임이 0이고 y 프라임이 0인데 이 곡선 위에 놓이지 않는 다른 위치에 있는 점들은 당연히 x 프라임과 y 프라임은 0이 아니라는 얘기니까 양수 아니면 음수가 되겠죠. 자, 이때 우리의 관심은 이쪽이 양인지 이쪽이 양인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y 프라임이 이쪽이 양이 될지 이쪽이 양이 될지를 우리가 판정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판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음함수 미분법을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음함수 미분법을 적용할 텐데요. 우리는 여기 xy 평면상의 곡선이잖아요. 자, 우리 여기에서 먼저 이 도함수부터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도함수를 계산하는데요. x 프라임이 0이 되는, 즉 이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을 가지고서 이 곡선 위에 있는 점들에 대한 도함수를 판단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음함수 미분법, 물론 음함수 미분법의 가정을 모두 다 만족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자, 이제 x 프라임이 0이 되는 이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은 f = 제로라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잖아요. 그래서 음함수 미분법 첨자가 대각선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 함수가 이 자율미분방정식의 모양이 구체적으로 주어져야 이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이 문제를 다루기 좋게 하기 위해서 책에서는 이 우변의 이 함수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 대신에 부호를 가지고서 이제 부호가 이렇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호가 주어진 상태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요거를 우리가 분계곡선 또는 경계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f = 제로를 만족하는 곡선, g = 제로를 만족하는 곡선이에요. 자, 이 곡선에 있는 모든 점들은 이 방정식을 다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 곡선을 위에 놓이지 않은 곳에서는 이 양수 아니면 음수가 이제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평면의 영역을 경계를 나눠준다라는 뜻에서 경계곡선, 보통 경계곡선이라 쓰는데 우리 책에서 저자분들이 번역할 때 분계곡선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계곡선이라 그냥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이 함수가 구체적으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가 양이고 어디가 음인지를 잘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다음 같은 가정하에서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가정은 책에 있는 가정을 그대로 활용하도록 하죠. 이런 가정은 이 함수가 주어져야지 이제 구체적으로 양인지 음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 함수가 주어지는 것 대신에 부호만 지금 알려져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라 볼게요. fx가 음수이고 fi가 양수. 일단 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fi는 양수이고 얘가 음수예요. 양수, 음수. 그럼 전체가 음수인데 마이너스 붙여놨으니까 양수가 됐죠. 다시 말해서 이 곡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 이 곡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바로 도함수가 양수란 얘기예요. 그 접선의 길이가 양수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맞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보통 이렇게 분계곡선은 이렇게 꼭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곡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책에는 저자분들이 그리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그냥 직선 경로를 표시했습니다. 분계곡선을 직선으로 그냥 형상화시켜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을 테니까요. 책하고 그림을 똑같이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x 프라임이 바로 fxy가 되고 바로 이것이 앞서 얘기했던 분계곡선이에요. 이렇게 곡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표시한 것은 바로 도함수가 양수였기 때문입니다. 도함수가 양수였었으니까 그래프가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니까 그래프는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x 프라임 = 제로꼴이 되는 이 분계곡선이 xy 평면상에서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dy dx 이번에는 y 프라임 = 0이 되는, 자, 이제 이 y 프라임 = 0이 되는 이 분계곡선 위에 있는 모든 점에서 역시 도함수를 구해보면, 이건 이제 f가 아니라 g예요. y 프라임 이제 g로 되어 있으니까요.
자, 이제 GY분의 GX가 되는데요. 이거 역시도 문제에서 주어졌던 조건을 활용하겠습니다. GX는 양수이고 GY가 음수라고 가정한 거예요. 이 가정은요,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고요. 이 가정이 달라지면 그래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가정하에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GX가 양수이고 이거 양수이고요. GY가 음수예요. 전체 음수인데 마이너스 곱해놨으니까 이것도 역시 양수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분계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은 항상 도함수가 양수니까 증가하는 형태예요.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그려질 수 있는데요. 책에는 그냥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만 가지고는, 이 부호만 가지고는 이게 가파른지 완만한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책에 그냥 그려놓은 것처럼 그냥 이렇게 완만한 곡선을 하나 그려놨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 XY 평면상에서 이 분계 곡선, 이 F 이퀄 0와 G 이퀄 0가 각각 이렇게 둘 다 이 조건 하에서 증가하는 형태의 함수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우리의 관심은 이 첫 번째 그림에서 이 노란색 직선 또는 이렇게 곡선일 수도 있어요. 함수가 주어지면은. 자, 이제 이 분계 곡선이 있는 모든 점들은, 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전부 다 바로 이 X'이 제로가 되는 점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보라색 직선이 있는 모든 점들 또는 곡선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분계 곡선이 있는 모든 점들에서는 Y'이 제로예요. 우리는 이 경계를 나타내는 이 곡선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부호를 따져보기 위해서 책에 있는 것처럼 임의의 점, 이 X'이라는 이 노란색 곡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이렇게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를 P라 놓겠습니다. 자, 여기 책에 여기를 P'이라 놓고요. 왼쪽 점을 P2'이라 놨어요. 자, 우리는 여기를 하나 더 넣고 비교를 또 해볼게요. P3'이라 놓겠습니다. 그냥 구별한 것 뿐이에요. 자, 이제 요 노란색 직선이 있는 임의의 점을 XY라 놓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선 요 P'이라는 점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P'이라는 점은 이 Y축의 평행한 직선 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 점하고 요 점을 비교해 보면은 X좌표는 변함이 없는데 Y좌표만 변동이 생겼습니다. X좌표는 그대로 있고 Y좌표는 Y1이라 쓰겠습니다. 이거 번호 붙입시다. 그 번호 붙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을 해 보려고 하냐면은 다음 같은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X' 이퀄 F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노란색 직선은 이퀄 0이지만 이 바깥에는 이퀄 0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X' 이퀄 F로 되어 있으니까 이 F라는 함수에 대한 전미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F라는 함수의 전미분, 자, DF를 계산하죠. 우리 앞에서 전미분 배웠습니다. 토탈 디퍼런셜을 배웠었죠. 물론 함수 F는 편미분 가능하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음함수 정리를 사용했었으니까 편미분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다 계산했었으니까요. 자, 이제 우리는 전미분을 계산하니까 이 주어진 전체 함수를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첫 번째 변수의 미분을 곱하고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두 번째 변수의 미분을 곱해서 더한 거, 이것이 바로 전미분이었었죠. 자, 그런데 우리는 뭘 좀 조사를 해보려고 하냐면은 이 점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이 점이 바로 이퀄 제로가 되는 점이었잖아요. 이 점에서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잘 볼까요? Y축으로는 증분이 생겼죠.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 값보다 이 값이 더 크니까 더 상승했잖아요. 그런데 X의 증분은 없어요. 그래서 X의 증분은 0이에요. 얘가 0이니까 이거 할 필요 없게 되어버렸어요. 이 X의 증분은 변동이 없는데 Y의 증분은 이 점에서 P점에서 P1으로 위로 올라왔으니까 플러스가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FI는 문제에서 양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양수예요. 문제에 주어졌던 부호를 보면. 그러니까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자, 얘는 0이 dx가 x의 변동은 없었으니까 이거 0일지라도 두 개 곱해서 이게 양수가 나왔습니다. 요 그림은 지웁시다. 어차피 이런 그림일 수도 있고 이런 그림일 수도 있는데 책에 있는 그림처럼 직선으로만 가지고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럼 DF가 양수가 나왔습니다. DF라는 것은 이 전미분은요,
증분의 근사값으로 대신할 수 있거든요. 어느 한 위치에 있어, 즉 요 위치에서 정의된 어떤 함수값하고, 자 여기 이퀄 제로라면은 평면상의 어떤 그래프가 되지만 이 직선을 벗어난 점에서는 이거 이퀄 제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건 마치 이변수 함수예요. 공간상의 어떤 공면처럼 나타내지는데요. 위에 살을 내려다봤을 때 요 점에서 함수값하고 P1에서 함수값을 비교해 봤을 때 P에서의 함수값보다 이 DF가 양수란 얘기는 P라는 점에서의 함수값보다 P1에서의 함수값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증가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증가했다는 얘기니까 X'T 이퀄 F가 함수값이 더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얘가 기준이 0이잖아요. 이 노란색 직선 상에 있는 점들이 바로 기준이 0인데 그것보다 크니까 당연히 양수일 수밖에 없죠. 이게 양수가 돼요. X'이 양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X'이 양이라는 얘기는 X는 그럼 당연히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직선, 이 분계 곡선 위쪽에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이게 X'이 양수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X'이 양수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이번에는 요 P2라는 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P2라는 점은 자, 여기를 X좌표는 X2, Y좌표는 그대로 Y예요. 다시 말해서 Y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Y의 변동은 없으니까 이번에는 DY의 변동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0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계산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자, 이번엔 얘를 계산하는데요. 자, 얘를 기준으로 해서 X값이 줄어들었어요. X값이 줄어들었으니까 X의 변동은 음수가 됩니다. 자, 얘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면 Y가 양수이고 왼쪽으로 하면 X가 음수예요. 오른쪽으로 하면 X가 양수고요. 아래로 내려가면 Y가 음수가 되고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갔으니까 그러면 X의 변화량은 음수가 됐습니다. 이번에 얘가 음수예요. 그런데 fx가 음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이번엔 이것도 양수네요. 다시 말해서 자, 요 P라는 점에서 함수값하고 P2에서의 함수값을 비교해 보니까 이 전미분 값이 양수란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함수값이 더 증가했다는 것을 말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에서의 함수값은 0을 기준했다면은 그보다 더 크다는 얘기니까 양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역시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결과적으로 P1 위치에 있던 P2 위치에 있던 간에 X'은 양수니까 이제 한꺼번에 여기다 이렇게 써서 표현해 보도록 하죠. 이 직선을 경계로 해서 이 보라색 빗금친 영역 안에서는 X'이 양수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요 P3를 갖고 학습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P3라는 점은 요 점이 X 점의 좌표 여기가 X2Y예요. 좌표를 여기다 썼어야 되는데 여기는 X2로만 쓰고요. 자, 요 P3 점의 좌표는 X좌표는 X3, Y좌표는 Y인데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잘 보세요. Y의 변동은 없어요. Y의 변동은 없으니까 dy 값이 제로예요. 자, 이번에는 X는 자, 이제 요 점을 기준해서 얘보다 오른쪽으로 왔으니까 증가했어요. 더 커졌습니다.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dx 값이 X의 증분이 양수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의 가정에서 fx는 음수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음수 곱하기 양수는 음수. 이번엔 얘가 음수가 됐습니다. 자, 이 전미분이 음수였다는 얘기는 이 P점에서 함수값을 기준으로 봤을 때 P3에서 함수값이 더 작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P에서 함수값을 기준 0이었잖아요. F 이퀄 제로꼴이었으니까. 자, 이제 P에서 함수값이 0을 기준했다면 더 작아졌으니까 음수가 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음수가 돼버리고요. X'이 도함수가 음수라면 그럼 주어질 함수는 감수함수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는 감수함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직선 오른쪽에 있는 수평으로 오른쪽에 있는 요 점에서 X'은 음수가 돼요. 그리고 사실 이 아래쪽이 있죠. 여기 P4라 해도 마찬가지로 얘도 음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 분계곡선을 기준해서 위쪽은 X'이 양수가 돼요. 이 조건 하에서 얘기해요. 이게 달라지면 이것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황색으로 표시했던 이 영역이 X'이 음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X'이 음이면 감수라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 t만의 함수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x는 이쪽에 있는 모든 점들은 감소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감소하니까 우리 책에 보면 이 화살표가 그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은 자, 이 분계 곡선 쪽을 향해서 자꾸 이렇게 다가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쪽이 양수였잖아요. x' 양수라면 증가라는 얘기예요. x' 양수니까 x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x의 변화를 수평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증가하니까 x 값이 커져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를 살펴보면은 이제 이런 형태가 책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자, 이번에 같은 방법으로 얘도 똑같은 원리를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여기가 G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전에는 F의 전미분을 계산했다면 이번에는 G의 전미분을 계산합니다. GX, DX, GY, DY를 계산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자, 우리는 똑같이 하도록 하죠. 근데 이제 두 개만 합시다. 이제 이렇게 여러 개를 하지 말고 자, 여기를 P라 놓겠습니다. P점을 XY라 썼을 때 요 점을 P1, P1은 자, 여기가 X예요. X는 그대로인데 Y를 Y1이라 놓겠습니다. 요 점을 P2라 놓겠습니다. P2, X는 그대로 X인데 Y 좌표는 Y2예요. 자, 여기가 Y2, 여기는 Y, 여기는 Y1입니다.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Y축에 평행한 직선이 있는 점들 두 개만 놓고 보는 거니까 X의 변동은 없어요. X의 변동은 없으니까 이게 DX가 제로입니다. 이제 얘를 조사해 보도록 하죠. 자, 얘를 기준해서 이 보라색 직선이 있는 점은 0이에요. 얘를 기준해서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위로 올라갔으니까 dy 값은 양수입니다. 자, 얘는 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GY 값은 음수로 되어 있군요. 얘가 음수예요. 문제에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음수 곱하기 양수니까 음수가 됐습니다. 자, 이제 dg의 값이 음수였다는 얘기는 함수 값이 낮아졌다는 얘기잖아요. 얘가 음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점에서의 P점에서 함수값하고 P1에서 함수값을 비교해 봤는데 P1에서 함수값이 더 작아졌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증분이, 전미분이 음수라는 얘기는 얘를 0으로 요걸 기준으로 0이었다고 가정하면 음수가 났으니까 더 작아진 거거든요. 자, 이제 그러니까 얘가 더 작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y'(t) equal gxy가 이게 더 작아졌어요. 작아졌으니까 이 보라색 직선은 g가 제로잖아요. 그거보다 더 작아졌으니까 당연히 음수가 돼야 되겠죠. 자, 음수란 얘기인데 y' 음수란 얘기니까 y는 분명히 감소함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위쪽이 전부 다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다 다른 점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이 파란색으로 색칠한 이 범위 안에서는 y''이 음수가 돼요. y''이 음수니까 y는 감소함수죠. 따라서 이 파란색 분계 곡선을 중에서 y축에 평행한 직선들은 자꾸 이렇게 감소하는 식으로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쪽에 있는 걸 생각해 볼게요. 똑같은 원리예요. x의 변동은 없으니까 dx는 제로가 됐어요. 자, dy를 볼까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내려왔으니까 dy가 음수예요. 얘가 음수고 문제의 가정으로부터 gy는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죠. 그래서 이 전미분이 양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요 P점에서의 함수값하고 P2에서 함수값을 비교해 봤을 때 P에서의 함수값은 0이었었는데 P2가 전미분이 양수니까 더 커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0보다 크니까 당연히 양수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가 양수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y' 양수라는 얘기는 증가함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쪽에서는 y' 양수가 돼요. 이 아래 전체는요.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색칠한 영역은 y' 양수가 되는 범위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y가 증가함수니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y라는 함수는 어떻게 이동하는가 하고 봤더니 이 분계 곡선 쪽을 향해서 y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책에 보면은 이 두 개의 그래프를 합쳐놓은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그래프를 자, 이제 x'(t가 0이 되는 점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y'(t가 0이 됐었는데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기울기는 이 정보만 갖고는 알 수 없어요. 그냥 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게 있었다라고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요 두 개가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 바로 여기가 x0,
여기가 y0였더라 보겠습니다. 자, 이 x0, y0는 바로 문제에서 주어졌던 어떤 초기값 조건이었더라 보겠습니다. t가 t0일 때 x0, 그 다음에 t가 t0일 때 y0. 자, 이렇게 돼 있다라 봤을 때, 자, 이제 이 f하고 g가 연속인 편도함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해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초기값 조건을 만족한다고 봤을 때, 자, 이렇게 되는 요 점 근처에서 해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하는 것을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정성적 분석 방법이거든요.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그러면 요 해 근처에서 요 점을 우리가 요 점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초기값 조건을 만족하는 점이거든요. 일단 용어부터 먼저 약속을 한 다음에 교재 이 그림을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두 개가 동시에 만나는 점이에요. 이 두 개를 x'을 0, y'을 0이라 놓고 푼 점이니까 요 점은 임계점이 됩니다. 초기값 조건을 만족하는 점이면서 이 점이 임계점이 돼요. 임계점 또는 앞에서 얘기했었죠. 균형점이다 라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을 동시에 만족하는 점이었으니까요. 그 임계점이에요. 미분 가능한 함수라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임계점 또는 균형점인데요. 이 점 근처에서 해 곡선의 어떤 특징을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대수적 연산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요 임계점 근처에서는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는 것뿐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임계점 근처에서의 어떤 곡선의 궤적을 그려놓은 것을 우리가 궤도라고도 합니다. 또는 스트림라인, 유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또는 다른 말로 위상곡선 또는 위상경로 같이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이 같은 걸 말하고, 그리고 이 XY 평면, 여기 이제 우리가 계속 그림을 그렸던 이 XY 평면이 있죠. 이것을 우리가 위상평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상공간이란 말보다는 보통 위상평면이란 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자, 이제 이런 위상평면상에 그려지는 이 위상경로, 위상곡선, 이들을 우리가 위상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 균형점 근처에서 위상도를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다뤘던 이 조건 하에서 우리는 이 임계점 근처에서의 위상도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 두 개의 그림을 혼합해 놓은 거잖아요. 이 두 개의 그림을 혼합한 건데요. 자, 이제 이 그림을 보면은 주황색은 이쪽으로 가죠. 이쪽으로 갑니다. X는 이쪽으로 움직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라색은 오른쪽으로 가죠. 자, 이렇게 됩니다. 파란색은 아래로 내려오네요. 이렇게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이 파란색 직선 밑에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자, 이제 그 여기 파란색은 계속 보라색 직선 위는 전부 다 내려오니까 여기도 파란색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 우리 책에 보면 이런 그림 화살표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 그림을 볼 때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임계점, 균형점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여기 밑에서 올라오는 건 노란색으로 다 표시했었잖아요. 노란색.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오는 것은 주황색으로 이렇게 표시했었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 왼쪽은 보라색으로 오른쪽으로 가죠. 이렇게요. 그리고 보라색 아래쪽은 노란색 위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네요. 자, 이런 그림이, 자, 이렇게, 자, 요 영역 모두 이 위상평면을 4개의 영역으로 나눈 꼴이 됐습니다. 이 분계 곡선을 통해서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지게 됐는데요. 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요 임계점이 갖고 있는 X'을 0, Y'을 0이라는 이 분계 곡선을 동시에 다 만족하는 이 임계점 또는 이 균형점에 대해서 해곡선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요 점 근처에서만 전체 해곡선을 모르는 상태에서 요 임계점 근처에서 해곡선이 갖고 있는 특징을 파악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그 해곡선의 특징을 조사해 봤을 때 몇 가지 용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요 균형점 또는 임계점에서의 해곡선이 갖고 있는 특징을 통해서 요
임계점 또는 요 균형점에 명칭을 붙이려고 하는데요. 다음 같은 여러 가지 용어를 구별하려고 합니다. 마디점, 결절점, 노드란 말을 우리말로 이제 마디점 또는 결절점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새들 포인트를 우리말로 안장점, 그리고 포커스 또는 이제 이건 우리말로는 이제 초점이라고도 하고 또는 나선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센터, 중심 또는 중심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균형점을 이 해곡선이 갖고 있는 이 임계점 근처에서 해곡선이 갖고 있는 특징으로부터 요 네 가지 용어로 구별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결절점, 마디점이란 말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 균형점 근처에서 이렇게 순환 같은 거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이 임계점 근처에서 이제 가까워지는 현상이 벌어질 때, 임계점 근처로 가까워질 때, 그러면은 이 임계점으로, 이 균형점으로 가까워지게 되면은 그런 점을 결절점 또는 마디점이라 얘기를 할 텐데요. 계속 가까워지게 되면, t가 무한대로 갈 때 계속 가까워지게 되면 안정적이다라 얘기를 할 겁니다. 즉 한 점으로 가까워지면 안정적이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불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그림상으로 본다면은 자,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자, 이제 스트림 라인을 좀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x는 왼쪽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왼쪽으로 가고 y는 위로 가요. 그럼 이 안에 유체의 흐름이 있었더라 가정해 봐요. 그럼 이 유체의 흐름은 이 벡터와 이 벡터의 힘의 합력 원리로서 이쪽 방향으로 가겠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x의 흐름은 이쪽으로 가고 y의 흐름은 이쪽으로 오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벡터의 힘의 합력 원리로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y의 흐름은 이렇게 가고 x의 흐름은 이렇게 온다면 이렇게 가겠죠. 여기도 x의 흐름, y의 흐름이니까 이렇게 가요. 자, 이제 유체의 흐름을 잘 보세요. 이제 만약에 유체의 흐름이라고 가정한다면요, 요 임계점 근처에서는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몰려오고 있죠. 이렇게 몰려오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스테이블 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요 균형점을 스테이블 노드라 하자라고 약속을 합니다. 안정적인 결절점이다. 안정적인 마디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안정적인 균형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요거 이제 앞서 이런 부호를 다 따져봤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생각한 거잖아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x와 y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가를 봤는데요. 만약에 화살표가 y가 위로 x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바깥쪽으로 나가겠죠. 그럼 이제 바깥쪽으로 가게 되면 이 한 점으로 시간이 흐를 때마다 한 점으로 모아지지 않고 바깥쪽으로 가게 되면 unstable, 불안정한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unstable nod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는 unstable node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제 마디점이란 말, 결절점이란 말 뜻, 이 위상도를 그려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위상도의 모양에 따라서 어떤 모양인지를 알 수 있을 텐데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제시했던 이 조건 하에서 다루었던 이 위상도를 놓고 보면은 이 균형점은 스테이블 노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우리는 방금 전에 스테이블 노드라는 것을 첫 번째 예문을 통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이 예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래프를 그려본 결과 우리가 그 균형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t가 무한대로 갈 때 우리는 그래프가 한 점, 그 임계점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살펴봤었죠. 그래서 스테이블 노드, 그래서 안정적인 결절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했었으니까 이번에는 안장점이 될 수 있는 예문을 살펴볼 겁니다. 자, 우리는 처음에 들었던 예문을 가지고는 요 위에 안정적 결절점을 생각했다면 이번에는 이 안장점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예전에 조금 전에 했던 거예요. 양, 양, 음이었던 것이니까 양, 조금 전에 했던 예문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예문을 통해서 안장점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조건 하에서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x 프라임 이퀄 fxy, y 프라임 이퀄 gxy. 자, 이와 같이 돼 있을 때, 자, 우리는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도함수부터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 프라임 t가 제로가 되는
이 곡선 위에 있는 모든 점에서 도함수를 구해보는데요. 자, 음함수 미분법으로부터 마이너스 f5분의 fx예요. 자, fi가 음수고 fx도 음수예요. 음수니까 양수인데 마이너스 곱해놨으니까 음수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 분계 곡선 위에 있는 y' t = 0이라는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의 역시 도함수를 구해봅니다. gy분의 gx를 계산해보죠. 자, gy가 양수이고 gx가 음수니까 양수분의 음수니까 음수, 앞에 마이너스 s가 양수가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두 개의 그래프를 위상평면 위에다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직선으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x' = 0이라는 이 분계 곡선은 도함수가 음수예요. 그 분계 곡선이 있는 모든 점에서 도함수 음수니까는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노란색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f = 0꼴을 만족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y' = 0이라는 이 분계 곡선은 기울기가 양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니까 아무거나 하나 그려보도록 하죠. 그냥 이렇게 완만하게 그려볼까요? 자, 이것이 y' t = gxy = 0꼴입니다. 자, 우리는 이 x'이 요 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는 x'이 제로인데요. 이 위가 양이 되는지 음이 되는지, 아래가 양이 되는지 음이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수평으로 하나 그어놓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요 노란색 직선 위에 있는 점에서 왼쪽 점과 오른쪽 점을 서로 구별해 볼 텐데요. 이 수평으로 되어 있는 점이니까 y의 변동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의 점미분을 계산하면 df는 = fx dx,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걸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이제 y의 변화율은 없잖아요. y의 변동은 없으니까 dy가 제로. 이제 x의 변동인데 얘를 기준해서 왼쪽으로 왔으니까 이거 음수가 돼요. 왼쪽 점은 음수가 됐습니다. 얘가 음수가 됐고 fx가 음수예요. fx가 음수. 그래서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전체적으로 이건 0이었고요. 그래서 양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노란색 직선 위에 있는 점에서는 함수값을 보다시피 0이었는데 이 점미분을 계산해 보니까 왼쪽에 있는 이쪽 영역에 있는 점에서 함수값이 점미분이 양이라는 얘기는 더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직선에 있는 점은 0이었으니까 더 증가했으면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x' t = fxy는 당연히 양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경계선 왼쪽은 x'이 양수예요. 따라서 x'이 양수라는 얘기는 x는 그러면 xt는 증가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x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x가 증가한다는 얘기니까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위치에 있는 점은 이렇게 가고 여기 있을 때는 이쪽으로 향하는 이런 식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 직선의 오른쪽에는 감소함수가 돼요. 같은 위치로 따져보면 감소함수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가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갑니다. 자, 이번에는 이 함수에 대해서 역시 증가와 감소를 알아보기 위해서 dg를 구합니다. gx, dx 점미분을 구합니다. gy, dy를 계산해 보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죠. 자, 이 파란색 직선을 기준해서 위에 있는 거를 비교해 볼 거예요. x의 변동은 없으니까 dx는 제로가 됐습니다. 요 점을 기준해서 요 위에 있는 거는 dy가 양수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gy가 있습니다. gy가 양수예요. 양수.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양수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 파란색 직선이 있는 점에서 함수값이 0인데 이 점미분을 계산한 게 양수라는 얘기, 함수값이 더 컸다는 얘기예요. 증가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y' t는 gxy가 양수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y' 양수라는 얘기니까 따라서 y는 증감수예요. yt는 증감수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yt는 증가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yt가 증가한다는 얘기니까 이 파란색 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는 y' 0인데 이
경계선을 기준해서 위는 y' 양수가 되고 이 경계선을 중심으로 아래는 음수가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위는 y가 증가한다는 게 위로 가야 돼요. 이렇게 위로 갑니다. 이렇게 위로. 이걸 약간 내려서 그리겠습니다. 위로 이렇게 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파란색 경계로 아래는 내려갑니다.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고 여기도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자, 이제 요런 x하고 y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x하고 y의 변화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러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마치 벡터의 힘의 합령 원리로부터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즉 이 영역에 있는 점들은 저쪽으로 간다는 얘기고요. 이 영역은 이쪽으로 가요. 자, 여기가 임계점, 즉 균형점인데요. 이 두 영역 위나 아래는 균형점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오른쪽과 왼쪽을 잘 볼까요? 오른쪽과 왼쪽은 역시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자,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점들은 일로, 여기 있는 점도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요 점, 균형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보라색 색칠한 영역 안에 있는 점들은 어찌됐든 간에 어떻게든 간에 이쪽 방향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영역은 바깥으로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영역에서는 임계점에 가까워지고 두 영역에서는 임계점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마치 우리가 다음 같은 그래프를 하나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아치형 모양의 어떤 능선 같은 걸 생각해 봐요. 자, 우리가 등산객입니다. 등산객인데요. 여기 보다시피 요 한 점에서 자, 이쪽으로 가든 간에 산을 가파르게 올라가는 영역인데요. 일로 가거나 저쪽으로 가면 산을 내려가는 영역이었다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 위치에서 볼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 이렇게 이 주황색 궤적을 따라서 요 한 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물체의 움직임이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요 점에서는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니까 위에서 바라보면은 이 색깔을 반대로 해놨군요. 아무튼 이렇게 봅시다. 여기가 보라색으로 하고 여기를 보라색으로 하고요. 여기를 주황색으로 볼게요. 이 그림하고 맞춰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위에서 본다면은 이 점이 바로 요 점이에요. 그래서 이 보라색 경로를 따라서 오면은 요 점에 가까워지는데 그러나 주황색 경로를 따라가면 멀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말 안장 정 가운데 있는 점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 점을 새들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임계점을 우리는 안장점, 말 안장 정 가운데 있는 점과 같다 해서 우리는 새들 포인트, 말 그대로 안장점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어느 영역에서는 가까워지고 어느 영역에서 멀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문을 만약에 만들었다고 가정한다면 이 위상도에서 임계점, 이 균형점은 안장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 들었던 예문에서는 스테이블 노드였었죠. 안정적인 결절점이었습니다. 또는 마디점이라고도 해도 돼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예문에서는 보다시피 여기가 새들 포인트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러면 또 다른 예문으로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포커스라든가 그 다음에 센터를 만들려면 이런 조건들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따로 이제 그 언급 없이 그냥 위상도만 가지고 책에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선생님도 그냥 위상도만 갖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만약에 어떤 게 이렇게 있었더라고 가정할게요.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하나 그림을 그려본 결과 이제 이 궤적을 다 그려본 결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선형 곡선을 이루면서 요 임계점에 가까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요 임계점을 스테이블 포커스라 합니다. 또는 이제 우리말로는 안정적 나선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점이라고도 하고요. 안정적 초점이라고도 하고 안정적 나선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균형점을 여러 개로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균형점의 종류로서 우리가 노드라는 말과 새들 포인트, 여기까지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포커스, 바로 이 나선점을 지금 생각한 건데요. 만약에 그림을 그렸는데 궤적이 이런 식으로 해서 온다면은 그때는 이것은 나선점 또는 초점이라 하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자, 역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졌더라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걸 좌표축에 평이하게 그렸는데 꼭 그렇게 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그려졌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있었더라 볼게요. 그런데 이제 궤적을 살펴보니까 궤적이 이렇게 요 균형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타원 궤적이나 또는 원 형태의 궤적이 나오는 현상이 벌어졌을 때 이제 이쪽은 이리로 움직이고 여기 있는 점들은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시계 방향 또 반시계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궤적들이 요 한 점에 가까워지질 않고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로 순환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될 때 요 가운데 있는 점을 우리는 요 점을 우리가 중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심점, 센터, 중심점 또는 그냥 간단하게 중심이라 얘기를 해요. 따라서 균형점의 종류는 이렇게 중심이 나올 수도 있고요. 스테이블 포커스, 즉 나선점. 근데 이거 안으로 들어가면은 나선점이고요. 스테이블 하더라 얘기라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깥으로 나선형 궤적이 바깥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언스테이블 포커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들 포인트, 이렇게 안장점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조금 전에 그렸던 그림처럼 우리가 요 한 점이 스테이블 노드, 안정적인 결절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정적 마디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균형점의 종류는 이렇게 위상도를 그려봤을 때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위상도를 그리는 방법은 지금 다 설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조건이 주어지기만 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그 균형점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또 파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가 이 균형점의 종류를 이렇게 위상도를 이용해서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은요, 사실은 주어진 연립방정식의 해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 방법이 항상 최적의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했던 이 첫 번째 경우 있죠. 이 첫 번째 경우에서 만약에 이 정보만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X'은 이렇게 되고 Y'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둘 다 이 도함수가 양수라서 이런 식으로 그려놨습니다만은 그런데 만약에 Y'이 더 크고 X'이 더 작아버리면 이 점은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얘가 스테이블 노드였다 할지라도 이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안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런 조건만으로는 정확하게 이 균형점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섣부르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구체적으로 연립방정식 해를 구할 수 있다면 그 해를 구해서 판단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만약에 비선형 연립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사실상 선형과는 다르게 비선형이라면 해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어지는 이 절에서 선형근사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